네,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제 디시전 트리를 좀 자세히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그 슈퍼바이즈드 학습법, 지도 학습법 중에 하나인 그 nearest neighbor method.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라벨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클래스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기반해서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러니까 이웃한 데이터들, 이웃한 인스턴스들이 그 어떤 클래스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뭐내 주위에 예를 들어서 뭐 5명의 이웃이 있는데 뭐 그중에 3명의 이웃이 클래스 A다. 그러면은 클래스 A로 분류를 하는 이런 그 보통 K nearest neighbor method, K 최근접 이웃 기반 방법, 학습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챕터를 요거를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instance based learning 그 뭐 각 훈련 데이터 각 그 개체 기반 그죠?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오리처럼 걸으면은 뭐 오리처럼 꽥꽥거리면은 얘는 오리일 것이다. 그죠?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꽥꽥거리고 오리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오리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애 찾는 겁니다. 비슷한 애 찾는 건데 뭐 그 트레이닝 레코드 중에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 중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상에서 그 뭔가 이렇게 테스트 레코드를 줬을 때 얘랑 가장 비슷한 애를 잡아서 얘를 갖다 놨더니 뭐 이 중에서 어디랑 가장 가깝게 보이면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은 얘는 이 중에서 오리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오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얘랑 이 테스트 트레이닝 레코드에 있는 모든 애들과 이 테스트 레코드의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이 데이터 사이에 서로의 그 거리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팅하고 하는 우리가 이 클래스파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어 하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갖다가 이 공간에다가 올려놓았을 때 얘가 얘랑 가까운지 얘랑 가까운지 얘랑 가까운지 얘랑 가까운지 얘랑 가까운지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애를 하나 또는 셋 또는 다섯 정도로 잡아서 가장 가까운 애들 중에서 그 얘랑 가장 가까운 애의 그 동물 이름이 오리냐 뭐 백조냐에 따라서 오리랑 가까우면 얘는 오리, 백조랑 가까우면 얘는 백조, 뭐 닭이랑 가까우면 닭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뭐 그렇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접사 그 분류기 최근접 기반 분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예제에서는 뭐 그림이 지금 하나 둘셋 다섯 개밖에 없는데 뭐가 그림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트레이닝 셋에 있는 이 데이터들과 그 테스팅 이 데이터를 여기다 탁 넣었을 때 이 트레이닝 셋에 있는 애들과의 데이터 그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가장 가까운 K개가 의 클래스가 뭐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세 개 기반으로 했을 때 두 개는 오리고 하나는 백조다. 그러면은 오리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또는 뭐 그 K를 다섯 개를 두고 가장 가까운 다섯 개의 그 그림들 중에서 그 중에서 과반수 예를 들어 세 개 이상이 뭐 백조다. 그러면은 백조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러한 공간상에서 그죠? 이런 공간상의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뭐 n 차원 공간상에 쫙 늘어놓고 그래서 그 속성이 두 개면은 x축 y축 해가지고 그 2차원 공간이 되겠죠. 2차원 공간에 두면 2차원 공간에다가
이 그 트레이닝 세트를 쫙 늘어놓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있는 그 두 개의 속성을 가진 2차원 공간에다가 대응을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최근접 이웃의 클래스가 뭐냐 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테스트 레코드의 클래스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파워풀하고 결과도 좋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속성이 두 개인 경우에는 2차원이고 속성이 세 개인 경우에는 3차원이고 속성이 n개인 경우에는 n차원의 일종의 그 유클리드 공간, 그죠? 기하학 공간을 유클리드 기하 공간에다가 그 트레이닝 세트를 매핑을 쫙 해서 이렇게 던져 놓은 다음에 그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따로 없는 거예요.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따로 없고 그냥 n 차원의 그 속성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 값에 따라서 각각의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을 갖다가 매핑을 해서 쫙 갖다 놓고, 그죠?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실제로 트레이닝 없이 그냥 테스트되는 데이터를 n 차원 공간에다 똑같이 그냥 훅 집어넣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애들 몇 명이 가장 가까운 애들 하나면 하나, 세 개면 셋, 다섯 개면 사 이렇게 그 그냥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냥 주위를 쓱 살펴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지 러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러너라고 게으른 러너 그 학습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 굉장히 명확하고 클리어하죠. 그래서 최근접자 분류 방식에서는 그 먼저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 클래스 라벨이 필요하겠죠. ground truth,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가진 애는 클래스가 플러스다,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라벨들이 필요하고, 라벨된 그 훈련 레코드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훈련 레코드들을 n 디멘전, n 차원의 그 공간 안에다가 쭉 뿌려놓고, 뭐 속성이 두 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속성이 두 개인데, 그죠? 속성이 두 개인데, x축, y축 속성이 두 개 있는데, 각각의 요 해당하는 게 다 이 트레이닝 그 레코드입니다. 트레이닝 레코드이죠. 트레이닝 레코드이고, 그 다음에 이 2차원의 공간에서 거리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거리 개념이 있어야, 거리 개념이 있어야 이 그 각각의 그 훈련 레코드들 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 레코드가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 얘랑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애의 클래스를 알 수 있도록 디스턴스 매트릭,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피처가 속성이 두 개인 경우고, 근데 속성이 n개, k개인 경우에는 k 차원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 테스팅 하는 데이터를 그 공간 안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K 값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K nearest neighbor method라고 얘기를 합니다. K 최근접 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몇 개의 네이버들, 보통 홀수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짝수로 하면은 동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클래스 두 개를 할 때 홀수로 해야 어느 하나가 과반수로 넘게 이기는 그런 기준을 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두 개인데 2대2가 K를 사로잡아서 2대2가 나오면 클래스가 결정이 안 되니까 K를 주로 1, 3, 5, 7, 9, 11 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이제 테스트 셋, 이제 unknown record를 가지고 unknown record,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만한 이제 새로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레코드가 딱 하나 오면은 얘를 n 디멘전을 n 차원 공간에다 딱 집어넣고, 그죠? 다음에 얘와 다른 레코드들 간의 다른 트레이닝 레코드들과의 거리를 전부 비교를 합니다. 거리를 좀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그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수결로 이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의 클래스 라벨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클래스 라벨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수결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에서는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n 차원 공간에서의 서로 다른 트레이닝 인스턴스들 또는 테스팅 인스턴스들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2차원에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유클리드 기하 거리를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뭐 2차원 평균에서의 두 점의 거리를 구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그죠? 그래서 n 차원으로 확장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어진 테스팅 레코드의 클래스는 뭐 최근 접한 이웃들의 리스트를 바탕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해요.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k에 대한 올바른 값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만약 k가 너무 작으면은 이제 이런 nearest neighbor classifier는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에서 잘못 라벨링된 이런 노이즈 데이터가 있으면은 굉장히 오버피팅이 되기가 쉽고, 반면에 k가 너무 크면은 이런 최근접 이웃 분류기는 인접 이웃 목록에 이웃과 너무 멀리 떨어진 훈련 예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테스트 인스턴스를 잘못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구를 할 때 이 nearest neighbor, decision tree nearest neighbor 메소드를 많이 쓰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support vector motion하고 뭐 이제 naive Bayes도 많이 씁니다만, K 값을 보통 뭐 1, 3, 5, 7, 9, 11, 13 정도로 잡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결과 가장 잘 나오는 K 값을 가지고 하고 뭐 그렇게 하곤 하죠. 근데 이렇게 다수결 방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모든 이웃들이 분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K의 스케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K의 영향을 특히나 멀리 있는 K의 영향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뭐 거리에 따라서, 그죠? 거리에 따라서 웨이트 팩터를 가중치를 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웨이트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식으로 매기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스팅 셋에서 멀리 떨어진 훈련 예제는 이 공간에서 테스팅 인스턴스에 가까운 훈련 예제에 비해서 분류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웨이트 팩터를 활용을 해서 거리 값에 따른 가중치 투표 기법을 사용해서 클래스 라이브를 반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K가 너무 작으면은 노이즈 포인트에다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된다. 그래서 잘못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잘못 라벨링된 예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하나나 두 개만 네이버만 보고 처리를 하면은 뭔가 뭐 오버피팅이 되기 쉽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에만 해당되는 클래스파이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K가 너무 크면은 기본적으로, 그죠? 이웃과 멀리 떨어진 훈련 예제가 포함될 수 있으면 테스트 인스턴스를 오류 잘못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최근접 이웃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때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직교 좌표에서의
그 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썼는데, 근데 이 proximity measure,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measure를 Euclidean distance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도메인에 따라서 다른 proximity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cosine similarity라고 해야죠. cosine similarity라고 해서 사실 Euclidean distance는 그 직교좌표에서의 두 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cosine similarity는 그 어떤 점과 점을 이루는 그 벡터 사이의 코사인 그 각도의 가까운 정도, 각도의 유사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다큐먼트 유사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할 때, 다큐멘트에 들어가 있는 워드들의 그 유사도 같은 거 측정을 할 때는 그런 문제, NLP,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할 때는 Euclidean Distance보다는 그 Cosine Similarity를 많이 써서 그 K Nearest Neighbor 메소드를 쓰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의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조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이런 그 애트리뷰트들이 있을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키와 무게와 인컴, 뭐 수입이 있을 때 뭐 고만고만한 사이즈고 고만고만한 사이즈인데 뭐 이 축 두 개는 굉장히 뭐 작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컴이 사이즈로 보면 이 축은 굉장히 길어지고, 그죠? 그 디스턴스 메저라는 게 사실 왜냐하면은 거리로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조밀하게 오밀조밀하게 보이고 여기서는 오밀조밀하게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거리가 쭉 떨어져 있으면은 이 애트리뷰트들 간의 특성 때문에, 이 특정 애트리뷰트 때문에 이 그 거리 함수가 도민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그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이런 그 디스턴스 메저가 너무 한 애트리뷰트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되는, 그죠? 이렇게 너무 그 영향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받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상쇄를 미리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싱 작업이 조금 필요할 거다. 거리 측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KNN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